서진은 서둘러 퇴근해 시댁으로 향했다. 유치원 하원을 시어머니가 맡아주었기에 아이를 찾으러 가는 길이었다. 청담동 주택가 사이에 기다란 담벼락을 낀 시댁이 보였다. 주차를 하고 초인종을 누르기 전 서진은 갑자기 숨이 막혀와 심호흡을 했다. 시어머니와의 만남은 항상 서진을 긴장하게 했다. 일하는 아주머니가 문을 열어주며 서진의 코트를 받아줬다. 가볍게 목례로 인사하고 거실로 들어섰다. 어머니, 저 왔어요. 민호야, 엄마 왔어. 엄마! 할머니 품에서 간식을 먹고 있던 민호가 달려와 안겼다. 아이의 온기에 긴장하고 있던 서진의 마음이 사르르 풀어진다. 얘가 요즘 부쩍 말도 늘고 의젓해져서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 시어머니는 민호 머리를 쓰다듬으며 흐뭇하게 웃었다. 그러나 곧 말투가 달라졌다. 근데 말이야, 얼마 전 무당이 점괘를 봤는데 너랑 우리 집이 잘 안 맞는데 원래 궁합이란 게 있잖니. 서진은 차가운 미소로 대답을 대신했다. 라인은 참 싹싹하던데. 지난번 백화점 갔을 때도 내가 좋아하는 구두를 척척 골라주더라고. 우리 집엔 그런 아이가 어울리는 것 같아. 시어머니의 말끝에 은근한 뉘앙스가 묻어 있었다. 그 순간 거실에서 쨍그랑하고 그릇 깨지는 소리가 났다. 서진이 급히 달려가 보니 민호가 장난치다 꽃병을 떨어뜨린 것이었다. 민호야, 안 다쳤어? 조심해야지. 엄마가 여기서 뛰면 안 된다고 했잖아. 서진은 아이를 단호하게 꾸짖었다. 그러자 민호가 울음을 터뜨리며 외쳤다. 라희 이모가 내 엄마였으면 좋겠어. 라희 이모는 나한테 화 안 낸단 말이야. 순간 서진의 심장이 찢어지는 듯 아파왔다. 아이의 울음소리는 날카롭게 그녀의 귓가를 파고들었고 민호를 달래주는 시어머니의 미묘한 표정은 서진을 더욱 올감했다. 할머니 집에서 자겠다며 고집부리는 아들을 결국 시어머니에게 맡기고 서진은 집으로 돌아왔다. 그러다 서진은 현관 앞에서 낯선 카드키를 발견했다. 뭐지? 낮에 급히 들어왔다가 나간 도연이 흘리고 간 것이었다. 무심코 주워들었다가 호텔 로고가 찍힌 키카드를 보는 순간 서진의 손끝이 떨렸다. 그날 밤 집에서 주운 카드키를 가지고 호텔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이미 모든 것을 예감하고 있었다. 떨리는 손으로 카드를 찍고 문을 열자 라이의 웃음소리, 그리고 침대 위에 뒤엉킨 두 사람. 숨이 막혔다. 온몸이 흔들리고 무릎이 꺾여 바닥에 주저앉은 서진의 입에서 울음이 터져나왔다. 너희 언제부터였어? 서진아. 라이가 이불로 몸을 가리며 미안한 표정을 지었고 도연은 허겁지겁 옷을 챙겨 입고 라이 앞을 막아섰다. 배신감에 치를 떠는 서진을 붙들며 도연이 거칠게 속삭였다. 흥분하지 마. 나가자. 도연의 손에 붙들려 나가면서 서진이 본 것은 자신을 비웃는 듯한 라이의 웃음기 어린 얼굴이었다. 호텔을 빠져나온 두 사람. 도연은 평소 혼자 타고 다니던 컨버터블에 서진을 태웠다. 차 지붕을 열자 차가운 밤바람이 서진의 눈물을 그대로 말려버렸다. 서진은 울부짖듯 물었다. 대체 언제부터냐고. 왜 그랬어? 그런 거 아니야. 흥분하지 마. 거짓말 마. 내가 본 건 뭔데? 이혼하자. 난 더는 못 버텨. 그런 소리 하지 마. 도연의 목소리가 터졌다. 난 이혼하고 싶지 않아. 널 버리는 것도, 민호를 버리는 것도 원치 않아. 그저 잠깐 내가 어떻게 됐었나 봐. 서진은 피눈물 섞인 목소리로 맞받아쳤다. 아무리 사랑 없이 시작한 결혼이라도 난 믿었어. 우린 형편없지 않다고. 그런데 당신은 날 껍데기 취급했어. 껍데기만 남은 부부라면 차라리 끝내. 도연의 눈가가 붉게 달아올랐다. 이혼 얘기에 그는 분노했다. 이혼 얘기 다시는 하지 마. 잠시 정적이 흘렀다. 서진은 숨을 고르며 말했다. 편의점 앞에 좀 세워줘. 도연은 아무 말 없이 편의점을 찾아 갓길에 차를 세웠다. 편의점 문을 열고 들어간 서진은 생수 코너 앞에서 두 손을 짚고 숨을 골랐다. 가슴이 무너져 내릴 듯했다. 바람은 폈지만 이혼하고 싶지 않다니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흔한 바람피는 남자들의 헛소리를 내 남편의 입에서 듣게 되다니. 하지만 도연이 저렇게 말하면
이혼은 정말 어렵다는 소리였다. 그는 자신의 계획과 어긋나는 일은 절대 하지 않는 성격이었다. 이혼 소송을 해야 하나? 그럼 증거를 모아야 하는데 무작정 들어가지 말고 사진이라도 찍었어야 했나? 서진은 떨리는 손으로 생수병을 계산대에 올려놓았다. 점원이 아무렇지 않게 바코드를 찍는 동안 그녀는 핸드폰을 꼭 쥔 채 고개를 숙였다. 차갑게 식은 손끝과 달리 가슴속은 불길처럼 요동쳤다. 편의점 문을 다시 열고 나가니 밤 공기가 싸늘하게 피부를 스쳤다. 그제야 서진은 자신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다. 급히 손등으로 닦아내고 차문을 열어 올라탔다. 괜찮아? 도현이 물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도 미안함도 묻어나지 않았다. 그냥 습관처럼 던지는 가벼운 질문 같았다. 응. 서진은 간신히 짧게 대답하고 생수병 뚜껑을 돌려 열었다. 목이 타들어가는 듯해 급히 물을 삼켰지만 속은 더 타들어만 갔다. 차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도현은 늘 그렇듯 안정적인 속도로 차선을 따라가고 있었지만 서진의 눈에는 그 평정이 오히려 무심함으로 보였다. 마치 자기 옆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 아내가 아니라 그냥 일상적인 동승객일 뿐인 것처럼. 그 무표정한 옆얼굴을 바라보다 서진은 갑자기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자신은 이렇게 흔들리고 무너지고 벼랑 끝에 서 있는데 도현은 아무렇지 않게 운전대를 붙든 채 평온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순간 차 안에서 안전벨트 미착용 경고음이 띠익 울렸다. 서진은 깜짝 놀라 허리를 움찔하며 벨트를 다시 확인했다. 안전벨트 안 했어? 도현이 무심하게 물었다. 이거 고장난 것 같아. 점검하라고 보내야겠네. 무심히 중얼거린 도현은 그대로 차를 몰아 집으로 향했다. 후, 드디어 알게 됐네. 윤서진, 내 친구. 생각보다 눈치가 없네. 라인은 호텔방 문이 닫히는 순간 쯧하고 혀를 찼다. 도현이 서진의 팔을 잡고 나가던 장면이 눈앞에 어른거렸다. 둘은 무슨 얘기를 나눴을까? 서진은 무엇을 알고 있었고 도현은 무슨 변명을 했을까? 라희는 불안과 분노가 뒤섞인 눈빛으로 호텔방 안을 둘러봤다. 방금 전까지 두 사람의 밀회가 이어졌던 공간인데 공기조차 무겁고 끈적거렸다. 침대 위에 던져진 도현의 재킷, 테이블 위 와인잔 2개, 그리고 반쯤 남은 와인병. 순간적으로 온몸이 떨렸다. 라희는 자신을 다독였다. 진짜는 이제부터 시작이야. 서진은 고등학교 시절부터 늘 빛나는 존재였다. 부잣집 딸, 공부도 곧잘 했고 무엇보다 당당했다. 옆에 서 있으면 자신이 자연스럽게 친구 A로 밀려나는 느낌이었다.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난 라이는 비교조차 사치였다. 그렇다고 그녀가 뒤처진 인생을 산 건 아니었다. 타고난 얼굴, 날씬한 몸매, 남자들이 먼저 다가오는 성격 덕분에 자신만의 방식으로 남부럽지 않게 살아왔다. 하지만 서진이 결혼한 도현 같은 남자는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었다. 정제된 매너, 든든한 배경, 그리고 무심한 듯 냉정한 태도. 처음 도현을 본 순간 라희는 자신이 평생 만나온 남자들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직감했다. 그때부터였다. 시기와 질투, 그리고 욕망이 섞여버린 감정이 끓어오르기 시작한 건 도현이 서진과 무미건조한 결혼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는 걸 알아차린 것도 오래 걸리지 않았다. 서진은 종종 라희에게 넋두리를 했다. 남편이랑은 그냥 의리 같은 거야. 큰 감정은 없어. 그 말이 라희의 귓가를 오래도록 맴돌았다. 감정이 없다면 내가 들어갈 자리는 있는 거잖아. 라희는 그때부터 조금씩 그림을 그려나갔다. 서진과의 우정을 이용해 도현의 주변에 스며드는 방식으로. 마침 서진의 시어머니가 단골로 드나드는 백화점 매장에서 사람을 뽑는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라희는 주저하지 않았다. 우연을 가장한 선택이었지만 사실은 철저히 계산된 결정이었다. 너 정말 여기서 일하려고? 서진이 물었을 때 라희는 태연하게 웃으며 말했다. 응, 괜찮잖아. 아줌마들 상대하는 거야 뭐. 내 시어머니도 자주 오신다며?
그럼 너도 가끔 볼 수 있고.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다. 도연의 엄마의 눈에 들기 위해서였다. 늘 도연 곁에 있고 싶었고 언젠가 그 빈틈을 파고들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다. 도연에게 직접 다가가는 건 쉽지 않았다. 차가운 듯 무심한 그의 태도는 그 어떤 남자보다 방심을 허락하지 않았다. 하지만 라인은 포기하지 않았다. 서진이 없는 자리에서 은근히 다가가며 사소한 부탁을 하고 가벼운 농담을 건네며 조금씩 거리를 좁혀갔다. 처음으로 도연이 눈길을 준 건 서진의 불평을 은근히 전하던 순간이었다. 서진이, 요즘 많이 지쳐 보여요. 도연 씨랑 얘기도 잘 안 한다고 하던데. 그 말에 도연은 짧게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봤다. 그날 이후였다. 도연의 눈길이 조금씩, 아주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한 건 라희는 호텔방에 홀로 앉아 흐트러진 침구를 바라보다가 속으로 중얼거렸다. 서진, 넌 몰라도 돼. 이미 난 내 자리를 차지했어. 이제 절대 물러나지 않아. 그 순간 라희의 눈빛엔 후회도 두려움도 없었다. 오직 승부욕과 소유욕만이 자리했다.